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쓰는 지구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완성 지구학원 테마 14 외부 은하와 관련된 문항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외부 은하 파트에서는요, 어떤 소재들이 출제가 되냐면 허설의 은하 분류 체계에 따른 은하들을 이렇게 은하의 특징들에 관련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특이 은하와 관련된 은하들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블의 은하 분류 체계에 따라서 분류한 은하들의 특징들 여러분들 잘 학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특이 은하, 각각의 특이 은하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각 특이 은하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특히 특징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특징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문항들도 그 특징을 물어보고 그리고 그 특징과 관련된 어떤 현상들 그리고 자료들을 제시해 주는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 소재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테마 대표 문제입니다. 표는 허블의 은하 분류 기준과 이에 따라 분류한 은하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각각 막대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타원 은하 중 하나이다 라고 하네요. 자, 그랬을 때 일단 나선팔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에 O라고 했죠. 자, 나선팔이 있으면 뭐예요? 막대나선 은하겠네요.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는 막대나선 은하입니다. 자, 그리고 편평도에 따라 세분할 수 있는가는 어떤 은하에 해당돼요? 자, 편평도에 따라 세분할 수 있는 은하 타원 은하죠. 그래서 O가 있으면은 이 나가 타원 은하가 되겠습니다. 자, 남은 다는요 불규칙 은하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로 파악하고 선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 중심부에 막대 구조가 있는가는 기억에 해당한다. 자, 타원화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에 막대 구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타원화에 O라고 적혀 있는 이 기억에는 중심부에 막대 구조 중심부에 막대 구조가 있는가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기억은 틀린 선지. 자, 니은 주기율성의 평균 강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자, 은하의 대부분은 주기율성입니다. 왜냐하면 별들이 일생 중에 대부분을 주기율 단계에서 보내기 때문에 은하들은 대부분 주기율성으로 관측되게 됩니다. 주기율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타원 은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별들이 많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주기율성이 많다라는 거죠. 자, 주기율성의 나이가 많으려면 수명이 짧은 주기율성은 이미 죽고 없고요. 수명이 긴 주기율성들이 남아서 현재 관측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명이 긴 주기율성들은 보통 광도가 어떻게요? 질량이 어때요? 질량이 작죠. 그렇기 때문에 광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주기율성의 평균 광도 같은 경우에는 타원화가 더 작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다라는 거 맞는 선지입니다. 자, 디귿. 은하의 질량에 대한 성간 물질의 질량비는 나가 다보다 크다. 자, 성간 물질의 비율이 어느 곳에 더 높은지 파악하면 돼요. 자, 그랬을 때 나 같은 경우에는 타원 은하로 성간 물질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들을 생성하는데 이미 다 소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간 물질의 비율은 나가 적습니다. 다는 불규칙 은하로 젊은 별들이 많기 때문에 별의 생성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성간 물질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간 물질의 비율은 나가 더 적습니다. 그래서 나가 다보다 크다라는 건 틀린 선지죠. 그래서 답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연구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나다는 가시광선으로 관측한 서로 다른 세 은하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각각 정상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타원 은하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모습으로 보건데 가 같은 경우에는 타원 모양이죠. 그래서 가는 타원 은하에 해당되고요. 나는 지금 나선팔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상나선 은하에 해당되고 다는 아무렇게 생겼죠. 자, 그래서 다는 불규칙 은하에 해당됩니다. 자, 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 허블의 은하 분류에 따르면 가는 이 재료에 해당한다. 자, 타원하요. 타원하는 이 재료에 해당된다. 자, 이 재료형의 타원 은하는요 거의 편평도가 0에 가까워서 이렇게 1에 가깝습니다. 9에 가까워요. 근데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편평도가 0보다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E0에 해당한다는 틀린 선지입니다. 자, 참고로 여기 E0부터 대략 E7까지 구분을 하는데요. 여기 있는 이 숫자들, 이 n은 뭘 뜻하냐면요, 편평도에다가 10을 곱한 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편평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타원은하의 이 장반경, 그러니까 타원은하의 긴 반지름 분의, 자, A라고 할게요. 긴 반지름과 짧은 반지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긴 반지름 분의 긴 반지름 빼기 짧은 반지름이 편평도입니다. 그리고 이 편평도 값에 10을 곱한 게 바로 이 타원은하 기호에서 이 n 값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 선지 다시 볼게요. 니은,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의 평균 나이는 가가 다보다 많다. 가는 주로 늙은 별이, 다는 젊은 별이 분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나이는 가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 맞는 선지, 디귿. 가나 다 중 은하의 질량에 대한 첨가물질의 질량비 또 나왔네요. 자, 첨가물질은 비율이 어디가 더 높아요? 가가 제일 낮고요. 다가 제일 높죠. 그래서 가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답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수능 2점 테스트 1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그림 가와나는 두 은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가 같은 경우에는 막대 구조가 나타냈으니까 막대 나선 은하에 해당되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막대 구조가 나타나지 않은 나선 은하죠. 그래서 정상 나선 은하에 해당됩니다. 자, 선지 볼게요. 기억, 가는 막대 나선 은하이다. 맞죠? 막대 구조가 여기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 구조의 양 끝에서 나선팔이 나오고 있는 모습도 관측이 되죠. 자, 니은, 붉은색 별의 비율은 A보다 B에서 높다. A는 은하 중심부, B는 나선팔입니다. 붉은색 별은요, 은하 중심부에 더 풍부하게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A보다 B에서 높다가 아니죠. A에서 더 높습니다. 자, 디귿, 가는 나로 지난다. 자, 은하 같은 경우에는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하지만 그 모양에 따른 분류가 진화와는 관계가 없음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가는 나로 지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답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나선 은하는 타원은하로 변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같은 경우에는 나선 은하거든요. 나선 은하인데 이 나선 은하 두 개,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가 서로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 나중에는 거대한 타원 은하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선 은하는 타원 은하로 변할 수 있는데 적어도 나선 은하끼리는 서로 이렇게 변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웬만하면 틀린 선지로 처리해주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2번으로 가볼게요. 그림은 나선 은하 가나다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허블의 은하 분류에 따라 각각 SA, SC, SBB형 중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우선 SBB형은 막대 나선 은하고 SA, SC는 정상 나선 은하죠. 그랬을 때 이 중에서 막대 구조를 찾아봐야겠네요. 막대 구조가 있는 게 가죠. 가에서 이렇게 막대 구조가 나타나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가 SBB형이라는 거고, 자, SA와 SC를 비교해야 되는데요. SA 같은 경우에는 나선팔이 좀 많이 꼬여 있고요. 그리고 많이 감겨 있고, 그리고 은하핵이 더 큽니다. 나와 다 중에 은하이 더 큰 거 나고요. 나선팔이 더 많이 휘감아져 있는 것도 나죠.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SA가 되고 다는 SC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선지 볼게요. 기억, 가와 나는 은하핵을 가로지르는 막대 구조의 유무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죠. 가와 나는 막대 구조의 유무에 따라서 정상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억 맞는 선지. 자, 니은, 다는 나보다 나선팔이 느슨하게 감겨있다. 자, 다는 나보다 나선팔이 느슨하게 감겨있기 때문에 SC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선지. 디귿, 다는 SC이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으로 가볼게요. 그린 가와나는 전파 은하 센타우루스 A의 가시광소 형상과 전파 형상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센타우루스 A를 확인하면요, 지금 가에서 어때요? 자, 이런 로브가 관측이 되고요. 그리고 이 은하핵에서 양옆으로 뻗어나가는 Z가 함께 관측이 되죠.
자, 이 은하, 특이 은하 중에서 어떤 은하에 속해요? 특이 은하 중에서 그렇죠. 전파 은하에 해당되죠. 그래서 아 얘는 전파 은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나를 보면요 전반적으로 타원 모양에 가깝기 때문에 얘는 타원 은하, 타원 은하의 전파 은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전파로 관측하면 전파로 관측하면 이렇게 로브와 제트가 잘 관측되기 때문에 가가 전파 형상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남은 나는요 가시 형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분석하고 선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 허블의 은하 분류에서 센타우루스 A는 타원하이다. 자, 허블의 은하 분류는 가시광선으로 관측했을 때 모양에 따른 분류죠. 그래서 가시광선을 관측한 사진에서 타원으로 생겼으니까 A는 타원하이다 맞는 거죠. 자, 니은, 가에서 Z가 관측된다 맞나요? 그렇죠. 가에서 Z가 되고 있죠 지금. 자, 디귿, 은하 중심부 별들의 회전축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 자, 은하 중심부 별들의 회전축을 볼게요. 자, 은하 중심부 별들의 회전축은 지금 Z의 분출 방향입니다. 이게 회전축이에요. 이 회전축이 관측의 시선 방향과 나란한가요? 나란하지는 않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원 은하가 이렇게 있고 회전축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요, Z는 어떻게 방출되냐? Z는요 이 회전축을 따라서 Z가 방출됩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면 Z는 그 은하 중심부에 블랙홀이 위치하는데 그 블랙홀 주변부에서 물질들이 빠르게 고속으로 회전해요. 고속으로 회전하다가 물질과 물질이 서로 부딪히면 어떠한 전자기파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전자기파가 바로 Z입니다. 자, 그래서 Z가 이렇게 방출이 되면요, 이렇게 이쪽이랑 이쪽을 비교했을 때 어느 곳이 더 바깥으로 빨리 나갈 수 있어요? 여기가 바깥으로 또 빨리 나갈 수 있죠. 이곳은 Z가 이렇게 분출이 돼도 다른 물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더 두꺼운 곳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Z가 이렇게 분출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얇은 부분으로 Z가 이렇게 분출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얇은 부분이 주로 이렇게 회전축이 있는 부분이라서 회전축 방향으로 Z가 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Z의 분출 방향을 통해서 우리는 회전축 방향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 회전축 방향이 지금 우리 시선 방향과 나란하지 않기 때문에 디귿을 틀리는지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4번으로 가볼게요. 그림을 충돌하고 있는 은하 A와 B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A와 B는 충돌은하입니다. 이때 손지 볼게요. A와 B 나선은하이다. 나선팔이 존재하기 때문에 A와 B는 나선은하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니은, A에서 관측할 때 B에 속한 별 중 스펙트럼에서 청색 편의가 나타나는 별이 있다. 자, A에서 관측할 때 B는 계속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B에 속한 별 중에 스펙트럼에서 청색 편의가 나타나는 별이 있을 겁니다. 니은 맞는 선지. 디귿, 은하 충돌 과정에서 A와 B에 속한 대부분의 별들은 충돌한다. 자,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들이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요. 다만 성간 물질이 서로 합쳐져서 성간 물질의 밀도가 높아져서 별들이 탄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디귿은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답은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다음 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형태가 다른 은하 기역, 니은, 디귿의 색지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 니은, 디귿은 각각 정상나선 은하, 타원 은하, 불규칙 은하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들 중에 가장 평온도가 높은 별들로 구성된 은하가 있죠. 어느 은하요? 그렇죠, 불규칙 은하입니다. 그래서 불규칙 은하는 파란색 계열을 띠고 평온도가 높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색지수는 작아요.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평균 색지수가 가장 작은 거 디귿이 바로 불규칙 은하가 되었고요. 그리고 색지수가 가장 높은 기역이 바로 타원 은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니은은 자연스럽게 정상나선 은하가 됨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하고 선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니은은 타원 은하이다. 아니죠, 나선 은하죠. 자, 니은,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의 평균 나이는 기역이 디귿보다 많다. 자, 기역은 타원 은하, 디귿은 불규칙 은하인데요. 타원 은하는 늙고 붉은 별들이 많이 존재하고 불규칙 은하는 젊고 푸른색 별들이 많이 분포합니다. 그래서
평균 나이는요 기억이 디귿보다 많다. 맞는 선지죠. 자, 디귿. 평균 색지수는 타원화가 정상나서 은하보다 크다. 자, 평균 색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면 되죠. 타원화는 이 정도, 그리고 정상나선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평균 색지수는 정상나선 은하가 더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타원화가 더 큽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선지. 답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어느 일반 은하 A에 의한 중력 렌즈 효과로 하나의 K사가 4개로 관측된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K사, 특이 은하와 관련된 문항이네요. 자, A에 의해서 A라고 하는 어떤 은하에 의해서 그 뒤에 있는 기역이라는 은하가 이렇게 굴절돼서 우리 은하로 들어옵니다. 우리 은하로 들어왔어요. 이거 우리 은하. 자, 그래서 이제 기역의 상이 기역의 상이 BCDE로 관측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선지 보도록 할게요. 적색편인 A가 B보다 크다. 자, A는 일반 은하입니다. 그리고 기역은 K사라고 해요. 자, 그랬을 때 기역까지의 거리가 더 멀고 K사가 일반 은하보다 훨씬 더 이렇게 먼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역은 후퇴 속도가 매우 빠를 겁니다. 자, 이거는 허블 법칙과도 관련이 좀 되어 있어 보이는데요. 자, 허블 법칙은 허블 상수 곱하기 은하까지 거리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하까지 거리가 멀면 멀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하까지 거리가 지금 기역이 더 머니까 후퇴 속도가 기역이 더 빠를 거고, 따라서 적색 편의도 기역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퀘이사의 특징이 거리가 매우 멀어서 큰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도 기역에서 이 퀘이사에서 큰 적색 편의가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적색 편의는 A가 B보다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아니죠. A가 B보다는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A는 일반 은하니까, 그리고 가까우니까.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선지. 자, 니은. 고유 파장이 같은 흡선의 관측 파장은 B에서 E까지 같다. 자, B에서 E는 모두 같은 은하를 관측한 거기 때문에 흡선 관측 파장 B에서 E 같다라는 건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디귿. 후퇴 속도는 A가 C보다 빠르다. 자, 후퇴 속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리가 가까운 A가 먼 C보다는 느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디귿 틀린 선지 답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이죠. 자,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세요. 답 잘 체크해놓고 선지 반대로 체크하면 안 됩니다. 자,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충돌하고 있는 은하 A와 B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는 세이퍼트 은하이다 라고 했네요. 자, 이것도 특이 은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선지 볼게요. 기억. A는 막대나선 은하이다. 아니죠. A는 지금 막대 구조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정상나선 은하에 해당됩니다. 기억은 틀린 선지. 니은. 두 은하가 충돌할 때 많은 별들이 탄생할 수 있다. 그렇죠. 두 은하가 만약에 충돌한다면 성간 물질, 그러니까 성운들이 많이 이렇게 뭉쳐질 것이고 밀도가 높은 성운이 많이 탄생할 겁니다. 따라서 별들의 탄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선지. 디귿. A의 중심부에는 거대 질량의 블랙홀이 있다. 자, 세이버트 은하는 중심부가 매우 밝아요. 왜냐하면 중심부에 거대한 블랙홀이 있기 때문에 블랙홀 주변으로 별들 그리고 물질들이 많이 모아져서 중심부가 매우 밝고 크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매우 큰 질량의 블랙홀이 있기 때문에 회전 속도도 매우 빨라서, 회전 속도가 빠르니까 흡수선의 선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선폭 증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은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관측해요. 이 부분을 관측하는데 회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해요. 매우 빠르면요. 이쪽과 이쪽과의 속도 차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 차이가 크게 되겠죠. 은하의 회전 속도가 빠르게 되면. 좀 더 쉽게 해볼까요? 자, 여기를 볼게요. 은하 중심부를 통과해서 이렇게 관측을 하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0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관측 파장, 흡수선 파장이 이렇게 나타났다가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부분은 청색 편의가 강력해지고 이 부분은 적색 편의가 강력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손폭이 더 두꺼워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더 두꺼워졌죠. 그래서 손폭이 더 넓어지는 효과를 통해서 우리는 중심부가 엄청 빠르게 회전하고 있구나, 즉 중심부에 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이퍼튼의 특징이 되겠죠. 디귿은 맞는 선지 답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8번 볼게요. 그림 가와 나는 각각 세이퍼트 은하와 전파 은하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가시광선 영상이고 나는 가시광선과 전파를 관측하여 합성한 영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세이퍼트 은하 그리고 전파 은하를 나타낸 거라고 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나에서 제트와 로브가 잘 관측되는 나는요 전파 은하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선 은하로 잘 관측되는 가는요 세이퍼트 은하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선지 보도록 할게요. 가는 허블의 은하 분류에 따르면 나선 은하이다. 맞죠? 자, 나의 Z에서는 X선이 방출된다. 자, 나의 Z 같은 경우에는 전파도 방출되고요. 그리고 강력한 X선도 방출이 됩니다. 니은도 맞는 선지 디귿. 가와 나의 중심부에는 거대 질량의 블랙홀이 있다. 가와 나 모두 특이 은하이기 때문에 중심부에 거대한 블랙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선지 답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가 같은 경우 세이퍼트 은하의 경우에는 선폭이 증가하는 효과를 통해서 회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중심부에 질량의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대한 Z와 로브의 모양을 통해서요. Z가 일단 방출되려면 블랙홀에서 물질의 충돌이 크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블랙홀,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가와 나는요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수능 3점 테스트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표는 허블의 은하 분류 기준과 이에 따라 분류한 은하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A와 B는 각각 가나다 중 하나에 속하는 은하의 가시광선 형상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규칙적인 구조가 있는가, 나선팔이 있는가, 중심부에 막대 구조가 있는가 중 하나이고 가나다는 각각 타워나 불규칙 은하, 정상선 은하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질문들을 완성시켜야겠네요. 자, 일단 A 같은 경우에는 정상 나선 은하이고요. B 같은 경우에는 타원 모양이니까 나선 은하에 해당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규칙적인 구조가 있는가는 우선 정상 나선 은하가 포함이 되고요. 정상 나선 은하가 포함이 되고 나선팔이 있는가 얘도 정상 나선 은하가 포함이 되네요. 그리고 중심부에 막대 구조가 있는가는 정상 나선 은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선 은하 같은 경우 이거 나선 은하라고 왜 적었죠? 타원 은하죠. 타원 은하. 타원 은하 같은 경우에는 규칙적인 구조가 있는가 해당되고요. 나선팔이 있는가는 해당되지 않고 중심부에 막대 구조가 있는가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중심부에 막대 구조가 있는가는 지금 그 어느에게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다가 중심부에 막대 구조가 있는가 해당되면 알 수 있겠네요. 이거 이렇게 세로 가로로 봐야죠. 자, 얘가 막대 구조가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규칙적인 구조가 있는가는 두 개 모두 해당됩니다. 그래서 두 개에 해당되는 이 기억이 규칙적인 구조가 있는가에 해당되고요. 남은 디귿은 뭐예요? 이 하나짜리 정상나선 은하에 해당되는 거 나선팔이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선팔이 있니 물어봤을 때 하나만 존재하는 게 바로 정상나선 은하죠. 하나만 존재하는 거. 그래서 가가 정상나선 은하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은하에 포함되는 거 이 나가 바로 타원 은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가 타원 은하고 남은 다는 뭘까요? 남은 다는 불규칙 은하도 포함되어 있네요. 다는 불규칙 은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하고 선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 B는 가에 속한다. 자, B는 타원 은하죠. 타원 은하는 정상나선 은하에 속한다. 아니죠. 자, 니은 은하의 질량에 대한 성간물질의 질량비 이거 계속 나옵니다. 성간물질의 질량비는 자, 나가 높아요. 나는 타원 은하, 다는 불규칙 은하죠. 불규칙 은하에 성간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다보다 크다 아니죠. 다가 더 크죠. 디귿 중심부에 막대 구조가 있는가? 자, 중심부에 막대 구조가 있는가? 이거 니은 막대 구조가 있는가 맞죠? 그 답은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그린 가와나는 우주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K사의 시간에 따른 개수 밀도와 우주 전체에서 별의 생성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선지를 바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기억. K사의 개수 밀도는 K사의 적색 편이가 클수록 크다. 자, 개수 밀도를 보면은 적색 편이가 크다라는 거는 이제 좀 오래된 K사일수록 적색 편이가 크죠. 왜냐면 오래된 K사일수록 지구로부터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적색 편이 후퇴 속도가 더 큽니다. 자, 이것도 허블 법칙을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빨라서 적색 편이가 큽니다. 거리가 멀다는 거는 더 옛날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빅뱅 후 시간 1로 갈수록 나이가 증가하는 방향이죠. 회사의 나이가 증가하는 방향. 그러면 적색 편의도 1로 갈수록 증가하겠네요. 그러면 적색 편의가 클수록 개수 밀도가 크나요? 이쪽은 작아지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선지. 니은 별의 생성 비율은 우리 은하로부터 관측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작다. 자, 별의 생성 비율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은하로부터 관측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즉 1로 갈수록 여기서 1로 갈수록 커지다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계속 작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니은도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디귿 회사의 개수 밀도와 별의 생성 비율이 가장 높을 때 개수 밀도 여기 생성 비율 여기 가장 높을 때 우주의 크기는 현재보다 자 빅뱅 이후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현재보다 훨씬 작았겠죠? 디귿은 맞는 선지 답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가볼게요. 그림은 서로 다른 아선은하 ABC가 탄생한 후 연간 생성된 별의 총 질량의 상대값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BC는 질량이 같고 허블의 은하 분류에 따르면 SA, SB, SC형이며 현재 나이는 100억 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과거에 이렇게 별이 폭발적으로 생성되었다가 현재로 다가올수록 좀 이렇게 별이 거의 생성되지 않는 이 A는 뭘까요? A는 지금 T2일 때 별이 거의 생성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A는요 타원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이 그 다음으로 많이 생성되는 게 뭐예요? 가장 많이 생성되는 건 뭐예요? 아, ABC는 S, SB, SC예요. 아, 그럼 타워나 이런 게 아니네요. 그럼 그냥 해주면 되겠네요. SA, SB, SC. 자, 선지 그냥 보도록 할게요. 기억. T일 때 연간 생성된 별의 총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T일 때 A가 B보다 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 니은 T일 때 별의 평균 나이는 A가 C보다 많다. 자, T일 때 별의 평균 나이. S형 은하는 예전에 별이 폭발적으로 생성이 되었다가 이때는 현재 폭발적으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T2까지 남아있는 별은요 나이가 많은 별이겠죠. 그래서 A가 C보다 많다. 이거 맞는 선지가 되겠죠. 디귿 ABC에서 연간 생성된 별의 총 질량은 은하 생성 초기가 현재보다 크다. 자, 은하 생성 초기에서 현재로 갈수록 점점 개수가 별의 총 질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생성된 별의 총 질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생성된 별의 총 질량은 은하 생성 초기가 현재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은하, 가와나의 특징을 그림은 은하 A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나는 각각 K사와 세이퍼트 은하 중 하나이고 A는 가와나 중 하나에 해당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광도가 지금 우리 은하가 1인데요. 가는 이 정도, 나는 엄청나게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광도가요, 이렇게 매우 크다라는 건요, 보세요. 퀘에사 같은 경우에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는 퀘이사가 광도가 매우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가 K사가 되고요. 그리고 세이퍼트 은하는 대부분 나선하이기 때문에 가가 나선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K사가 타원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캐치하고 가면 좋겠죠. 자, K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타원하인데 은하에 이렇게 나선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중심부가 있어요. 은하의 이 핵 부분이 K사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은하의 핵 부분 만들어지고 나선판을 만들어지지 않은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K사는 타원 모양으로 주로 관측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 관측되는 은하들의 적색 편의는 대체로 가가 나보다 작다. 자, 관측되는 은하들의 적색 편의는 K사가 매우 크죠. 왜냐면 엄청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가가 나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니은. 은하의 전체 밝기분의 중심부의 밝기. 자, 전체된 중심부의 밝기는 누가 더 클까요? 자, 이거 K사가 훨씬 크죠. 중심부의 밝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가가 나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디귿. A는 세이퍼트 은하이다. 자, A는 지금 나서 은하죠. 대부 나서 은하고 가에 해당되니까 A는 세이퍼트 은하이다. 이거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테마 14 외부 은하에 관련된 문항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마지막 테마인 15 우주 팽창과 관련된 문항들을 같이 풀어보고 이렇게 수능 완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